전 남편과 전 남편의 사촌형 그리고 사촌 누나들 그 주변 사람들은 모두가 줄리가 맞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편이 받은 그 영치금도 김건희한테 간 거 아니냐. 아, 그렇겠죠. 왜냐하면 지금 바깥에 나와 있는 사람 다 김건희, 최은순, 김진우 이런 사람 밖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김건희 씨 가족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실상 김건희 돈이다라고 하니까 300만 원 정도는 이제 껌값이다라고 보여지고 김건희가 약간 경기하는 단어가 줄리입니다. 줄리죠. 네. 왜 경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 안혜욱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자기는 목에 칼이 들어도 김건희는 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십니다. 아,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재판정에서도 어떠한 타협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 나온 김건희에게 야, 너 줄리 받잖아! 라고 오히려 망신을 줄 수도 있는 그 정도의 기계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뭐 감옥에서 못 나올 김건희가 거기 가서 또 망신 당하면 또 언론에 보도되고 노출되고 지난번에 남편과 눈이 마주쳤니 안 마주쳤니 가지고도 뭐 수많은 패러디가 양산됐잖아요. 이제는 또 줄리, 자기가 진짜 듣기 싫어하는 그 줄리 이야기를 굳이 또 재판에 가서까지 듣기는 싫었을 거다라고 그냥 예. 추측을 해봅니다. 재판부가 일단 다음 달 20일에 재차 증인으로 출석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게 되면 최대 500만 원 또 과태료 때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이제 지금 한번 좀 짚고 가야 되느냐면 뭐 출석 여부에 대해서 보니 과태료를 낸다는 게 아니라 그럼 줄리라는 문제가 최초에 제기됐을 때 온 나라가 나서가지고 그때 용산 대통령실 국민의힘부터 해가 줄리 제기하는 사람을 엄청나게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재판이 진행되면서 실제 줄리가 맞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저희들도 중간에 취재를 하면서 김건희가 윤석열과 만난 것은 재혼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 초혼 당시에 그러면 그 가족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고통의 일면을 보면 어느 날 만났는데 이 사람이 예명을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예명을. 그 굉장히 가족들이 의심을 했을 겁니다. 정상적인 혼인관계 의사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때부터 나왔던 게 이게 줄리 의혹이었는데 줄리라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줄리라고 말했던 모든 사람을 제3자 고발을 통해서 절단을 내려고 용산에서 다 나섰던 거죠. 그러면 듣고 지나치고 홀리면 왜 과거에 그런 데서 일을 하면 뭐 그것이 불법입니까? 그게 아닌데도 영웅으로 만들어 놓고 영웅과 아닌 무엇이 나오면 실제로 그게 팩트라고 하더라도 계속 공격을 해댔던 것. 이제는 실제 진실이 밝혀지는 거죠. 줄리인지 아닌지. 그래서 김건희가 직접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면 아마 줄리와 관련돼서는 문제 제기했던 사람이 명예훼손이 아니라 다 무죄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어떤 분은 가족 중에서도 일부가 그 당시에 그런 일을 그렇죠. 썼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이제 지금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그 거짓된 정말로 망상적 수준의 행동이 최종적으로 법의 심판 앞에서 김건희가 보여주는 모습은 회피밖에 없구나. 나오는 순간 줄리가 확정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민감한 질문인데 첫 번째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가 줄리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워낙 검거가 돼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초짐생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근데 왜 금기라고 그래요? 줄리 예명 쓴 거. 예. 줄리 예명을 쓰면서 술집에 뭐 어떤 콜걸이나 이거 해다는 거 우리는 주장을 안 해요. 줄리 예명을 쓴 거는 친구가 증언은 녹취도 있고 확실합니다. 그 김건희가 줄리 예명 쓴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줄리 예명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한지는 우리도 자세히는 몰라요. 네. 그래서 줄리는 확실하다. 뭐 지금 줄리 재판이 안혜욱 의장도 하고 나도 지금 진행 중이고 정대택 회장도 진행 중이고 우리 목사님은 줄리라고 안 해서 진행 안 되고 있는데 저기 김영민 그거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줄리라는 해명을 썼어요. 그림 그릴 때도 줄리라고 하고 그렇게. 자, 그럼 그 재판은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그 전에 줄리를 김건희는 1976년 전까지는 우리 최재형 목사님이 그쪽 잘 아시고 그죠? 1900 몇 년요? 1972년도 9월 2일 날 태어났어요. 예. 김건희가. 예. 언제부터일지 모르지만 안혜욱 씨하고 김건희, 안혜욱 씨 주장으로 김건희를 만났다는 게 1997년, 96년에 처음 만났다는 예. 거죠. 전시할 때. 그리고 저는 김건희를 2003년도 5월에 처음 만났지만 그 1999년 3월 28일 역삼동 엠버서터 노보텔에서 결혼한 이야기부터는 들어서 전원으로 알고 2003년도부터는 직접 만나서 같이 법정에도 가고 해서 알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김건희의 예명, 김건희의 본명은 김명신입니다. 김명신. 네. 1972년 9월 2일생 김명신이고 김명신의 예명은 줄리입니다. 네.
줄리 말고 또 있어요. 줄리 말고 얘는 구미호 같은 애니까. 그러니까 줄리라는 이름으로 행세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나한테 전해준 사람은 그 전에는 걔 엄마하고 저 친해요. 최은순의 친정 작은어머니고 최은순의 친정 작은어머니가 데려온 딸이에요. 그러니까 촌수로 따지면 사촌이야. 친정 사촌. 이 사람이 중국 능동에 있는 선화예술 중고등학교를 나와서 피아노 전공해가지고 김명신이가 1999년 3월 28일 날 결혼식 할 때 피아노 반주를 해요. 피아노 반주. 얘가 나보고 헌소리가 있어. 아저씨 결혼식을 했는데 얘는 여자친구가 없어요. 다 남자. 저하고 축가부로 내오고 뭐 하는. 아주 줄리는 확실합니다. 줄리는 확실하고 저는 뭐 줄리가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룸서비스를 들어갔는지 뭐 그런 얘기는 이런 방구 해본 적도 없고 제 줄리를 예명했다는 얘기는 2020년 6월에서 10월경에 열린 공감이 나올 때 맨 먼저 했어요. 네. 줄리가 갔다. 그때 가끔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재판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줄리 재판이요? 예. 그게 2020년 3월인가 윤석열이가 저 검찰총장직을 퇴직하죠. 예. 그래갖고 이마 빌딩에다가 캠프를 차려요. 그때 내가 나하고 우리 저 대표님하고 윤석열을 2020년 2월 12일부터 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하고 공동 고소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3월부터 저를 고소해 오기 시작하는데 그 기록에 보니까 2020년 5월 8일 날 고소한 사건을 2022년 12월 27일 날 기소를 붙여요. 그래갖고 이제 저하고 백은정 대표하고 같이 상피의자가 됐어요. 그러면 2022년 12월 27일 날이면 이게 2025년 아니에요. 횟수로 4년 됐죠. 이제 증인신문 들어갔어요. 저는 이것도 한번 들어도 돼요. 처음에 재판이 열렸을 때 저 재판장한테 국민참여재판을 하려고 그랬어요. 변명을 해요. 이건 나 이 똑같은 사건인데 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판사 깜짝 놀랐어요. 무슨 몇 번이야? 그래서 뭐 2026 고단 260이다. 딱 보더니 판사가 궁색하게 그때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아니었고 지금은 대통령이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을 하게 되면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정대택이가 유죄라고 할 거고 지지하지 않는 배심원들은 무죄라고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가 재판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나 이 재판 보고 재판 못 하겠어. 그랬더니 판사가 그래요? 그럼 기피하세요. 판사가 지 입으로 기피 신청을 해. 근데 기피 신청을 하고 그게 대법원까지 갔다 왔다 한 1년 지나고 병합되고 하면서 하여튼 최종적으로 줄이면은 공판검사가 저 검찰 측 증인 15명을 신청을 했어요. 검찰 측 증인. 그러면 15명 다 증인신문이 끝나고 이제 우리 피고인 측 증인을 신청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첫 번째 한 명 윤석열 장모의 내연남 김충식 지금 증인신문 중인데 한 번은 본신문 검찰 신문만 하고 끝났고 어저께 23일 날은 이제 피고인 측 신문을 하는데 자꾸 변명을 하니까 우리 백은정 대표가 피고인석에서 주인석에 있는 김충식이한테 야 있구나. 자, 요건은 이제 줄리 논쟁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려면 언제쯤 이제 마무리가 뭐 줄리 논쟁은 정천수 쪽 열린공감 대표나 안혜욱 기장 재판이 우리보다 먼저 끝날 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증인 신청한 사람들이 저쪽에서 신청한 게 김건희, 최은순, 김충식, 양재택 다 와야 돼요. 어머니. 우리 재판이 굉장히 세계 재판인데 한 5년은 뒤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명예훼손 소송을 이제 건가하지 않습니까? 명예훼손으로. 그쪽 뭐 허위 사실 유포 방송을 그러면 줄리가 아니라고 하는 그 근거는 뭘로 제시하고 있습니까? 우리 녹취록 있고 주변에 제일 가까운 친구. 저쪽에서는 줄리가 아니라고. 아니라는 건 줄리 주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증거나 취재 과정에서 확보되어 있는 증언이 있고. 난 여기에 있어요. 예. 그 저 줄리 피아노 쳐준 애하고 저 줄리가 김건희가 72년생, 얘가 75년생이에요. 같이 다녀요. 손잡고 조남욱에 연애연대도 가고. 혹시라도 최재형 목사님 좀 불편한 질문이지만 좀 드려보면 만약에 최초 결혼했던 남편의 가족 중에서 뭐 가까운 뭐 사촌, 육촌, 팔촌 중에서 만약에 원래 줄리가 맞았다. 그래서 이혼하게 된 사유도 그런 것과 연관이 있다라는 만약 발언을 한다면 그럼 이것은 증거로서 굉장히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동안은 우리 정 회장님의 진술 증언들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각자 살아온 환경과 지역이 다른데 줄리라고 증언하는 분들이 참 다수가 많이 등장했잖아요. 근데 그런 증인들보다 전 남편 안혜욱 선생의 표현대로 제1회 결혼식 때 그 남편과 그의 가족들이 김건희 씨가 줄리가 맞다라고 증언하면 그 크레딧 신용도는 재판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근데 제가
제가 사실은 작년부터 최근까지 김건희 씨의 전 남편에 대한 그런 취재를 다각도로 해왔고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취재 기자들, 인턴 기자들까지 고용해서 여러 각도로 그동안 해왔는데 마침내 전 남편을 찾아냈어요. 찾아냈고 그러나 이제 권력의 끈이 끊어지고 탄핵 파면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뭐 이슈를 불러일으킨다거나 센세이션을 일으킨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우리 안 회장이나 정 회장님 같은 분 또 뭐 유튜브 기자 이런 사람들은 줄리 의혹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다는 걸 생각하면 이것은 어느 정도 밝혀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밝히는 거를 넘어서서 전 남편 자신이 기자회견을 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거나 그렇게 납득을 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런 과정에 지금 있는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전 남편과 전 남편의 사촌형 그리고 사촌 누나들 그 주변 사람들은 모두가 줄리가 맞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김건희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일 수 있고 초원 시점이지만 본인이 볼케이노 소속이었다. 예를 들어서 조남욱 회장과 뭔가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이지 않습니까? 뭔가 관계가 있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아니면 아닌 대로 밝혀서 넘어가는데 이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을 하나같이 다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줄리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김건희는 이런 자신의 과거를 덮으려고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의문의 꼬리를 물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최초 제가 공개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첫 번째 남편이 하도 극악무도하게 정권 운영을 하고 완전히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무시 부인을 하고 오히려 그 주위 사람들을 다 이렇게 괴롭혔지 않습니까? 김건희가.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폭로를 하려고 결심을 70% 80%까지 하다가 무서워서 못해.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나 극악무도하게 뭔가 조치할 수 있다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줄리 논쟁부터 시작하자는 것은 왜 그 사람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혼인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김건희의 실체를 밝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출발 지점이 된다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예, 이제 오늘은 이제 갑자기 이렇게 나온 얘기라서 예. 저희 서울의 소리 예. 금요일 날 아침에 예. 매일같이 하는 프로가 있어요. 신통할이라고. 예. 근데 금요일은 제가 매주 출연을 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 6시 반에 서울의 소리 신통할에서 제가 그동안 취재했던 것 중에 밝힐 수 있는 부분을 밝히려고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제가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시청하는 분들에게 궁금증이 많으시니까 어느 정도는 제가 질문을 하시면 적절하게는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실 취재하거나요. 예. 또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가기 전후 그 다음에 한남동 관저 이런 데 취재를 하면서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제가 꼭 확인을 이제 한 2군데 정도 더 하는데요. 최재형 목사님한테 이렇게 연락이 있었다가 확인하면 서로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전혀 다른 출처에서 확인을 하는데 서로 알고 있어요. 자, 김건희가 과거에 어떤 행적 그리고 볼케이노라는 술집에서 어떤 일을 했다는 게 사생활 영역으로 본다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쓰던 예명이 줄리였다는 이야기 여러분 여러 이제 채널의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줄리 의혹 제기는 많이 됐죠. 그런데 그 제기했던 당사자들이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어서 고소고발이 되어서 지금 재판을 받는 중이어서 이것도 실제 줄리인지 아닌지가 매우 중요한데 과거 행적과 관련된 김건희 얘기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거론이 되어야 한다라는 면에서 일단 서울의 소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건이 김건희. 김건희 윤석열이 마누라 그 근무 안 했어? 했어. 왜 기억을 하냐면 출근을 해가지고 여자 대기실로 이렇게 그 현관 쪽 가다 잡고 들어가잖아. 그러는데 못 보던 여자가 하나 딱 서 있어. 저 뭐냐 새로운 마담이래. 건이가 마담을 했어? 마담을 했어. 아가씨를 한 것이 아니라? 마담했어 마담. 그러니까 그 삼부토고 조회장하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한테 이제 이렇게 해서 좀 해줘라 해갖고 잠깐 있었던 것 같아. 그렇지. 건이가 그러니까 아가씨는 안 했구먼.
아가씨는 않고 마담했어 마담. 뭐 거슴 좀 호스테스 그렇게 하는데 예. 제가 이제 우리 이명수 기자님 뭐 나랑 나중에 이제 진짜 편할 때 보면 말씀 제가 예. 그렇게 할 이제 그럴 이유가 없어요. 진짜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럴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격상 제가 그런 나갈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차라리 나한테 그런 데를 차라리 내가 하나 차려라. 내가 그러니까 그런 데를 하나 내가 영업장을 차려라 하면 나는 하는데 제가 그럴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제가 아가씨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성격상. 자, 저렇게 이제 예전에 보도했던 것과 오늘 오후 5시에 서울의 소리에서 이제 저 문제를 거론했는데 제가 이제 그 거론을 했던 이제 뭐 이렇게 출연자분하고 직접 통화도 하고 이제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니까 서울의 소리에 지금 백은종 대표 네. 그리고 정대택 회장 이런 분들이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돼 있어요. 줄리라는 것을 발언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줄리가 맞다, 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나와서 과거의 행적이 어떠냐라는 것은 지금 현재를 비추는 거울일 수도 있고요. 과거의 행적 때문에 지금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데 줄리라는 논쟁을 하니까 오늘 제가 아는 우리 회사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론화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것은 고소고발 사건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줄리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밝혀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정은이 한 게 나왔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만약 줄리라고 하면 이게 지금 느낌상 어떻습니까? 일단 그 조용필 씨가 제보를 했군요. 조용필 씨는 그 당시에 이제 예명이죠. 저분도 그렇죠. 예명입니다. 예, 술집의 예명으로 이제 같이 조용필 씨가 일하셨던 있었는데 분인데 줄리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전 직장에 있을 때 줄리 제보가 그때 들어와서 뉴스공장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는 분이 직접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직은 사실로 밝혀진 건 아니니까 뭐 임신설이라든지 뭐 이런 증언들이 막 오고 갔었어요. 근데 결국 그분이 고소를 당해서 엄청난 이제 뭐 피해를 입으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와서 이 논쟁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줄리가 과연 본인이 줄리로 끝났을까? 그러니까 내가 직업적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하든 뭐 상관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줄리로 활동하면서 누군가랑 엮였고 거기에서 어떤 정보를 취득했고 누군가한테 뭐 피해를 줬고 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시발점이 되면 그런 것까지 파헤쳐야 한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뭐 명예훼손이나 뭐 어떤 뭐 고소고발로 이렇게 위기에 처한 분들도 이번 기회에는 좀 그걸 오명을 좀 벗는 계기로 삼는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저 줄리라는 이름을 썼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 술집 마담을 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100번 양보하더라도 그런데 그게 이제 삼부토건의 조남욱 회장과 특수관계였다라는 정언도 이제 나오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다는까지 정언이 나오는데 문제는 저걸 가지고 김건희가 대통령실이 당사자들을 입들막 하려고 아예 고소를 해버린 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고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는데 어쨌든 이걸 걸어버렸는데 이 재판이 지금 2년 이상 가는데 결론이 나지 않아요. 김건희가 나오지 않으니까 본인이 줄리가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입틀막으로 다 이제 재판을 받도록 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 뺏기죠.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 재판은 기소 의견으로 가서 지금 현재 법원에서 계류 중인 상태에서 1심 재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줄리가 맞다 안 맞다라고 하는 증언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 하고 바로 다음 날 깜짝 놀랄 만한 보도가 또 있었습니다. 아내분이 신생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어요. 야, 이거 지금 깜짝 놀랐어요. 네. 이제 엑스파일 이야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내용 중에 이제 부인 김건희 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좀 일했던 줄리라는 뭐 사람이었다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의혹만 가득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고위 검사랑 동거를 냈다. 맞아요. 근데 사실 이런 인터뷰를 안 했으면 우리가 이걸 못 다룹니다. 맞아요. 누가 그때 저 명민준이었나요? 줄리라는 단어 써갖고 제가 오줌 지렸거든요. 맞아요. 이 정신 나갔나?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런데 이거를 인터뷰를 함으로써 이거는 지상파도 이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돼버렸어요. 인터뷰를 계기로. 왜 인터뷰를 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언론사와 전화 인터뷰를 한 건데요. 일단
내가 시간이 없었다.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러면서 뭐 별 이야기 다 나오는데 내가 석사 학위도 받고 박사 학위도 받고 대학 강의도 나가고 사업하느라고 아니 이거 줄리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다. 그리고 동거와 관련해서는 친구들이랑 같이 살았고 마찬가지로 동거할 시간이 없었다. 시간이 좀 많이 시간이 많이 없는 분이네. 아니 그런 또 수준으로. 이렇게 해명을 시간이 없었다, 줄리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뭐 누군가는 아니 그 시간 좀만 있으면 거의 뭐 할기세네 뭐 이런 이제 비판도 또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이 누굴까? 그거를 지금 뭐 댓글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여튼 뭐 왜냐하면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의혹을 내가 당하면 네. 아유 말도 안 돼요. 맞아요. 지금 뭐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뭐 너무 터무니없다라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이런 표현은 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뭐 이제 답변하다 보면 네. 뭐 인터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좀 그런 답을 할 수도 있긴 할 수 하겠지. 있군요. 예. 네. 근데 이제 좀 익숙한 답변은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저런 얘기를 할까? 그렇죠. 예. 자, 두 사람을 이제 좀 나누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실패했어요. 예. 자기 죽을 각오로 일으켰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자기 부하들 감옥에 다 쳐넣고 본인은 계속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심지어 지금 뭐 헌법 소원도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법꾸라지의 형태 리더로서 또는 대통령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면 법률가로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정말로 더티합니까? 그냥 자기가 실패했으면 죽어야 되지. 목숨 걸고 했을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추하게 나옵니까? 그자의 인간적인 수준이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자의 방식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검사를 할 때, 검찰총장을 할 때 지 맘대로 막무가내로 했어도 별로 제어를 안 받았거든요. 근데 그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검찰총장보다 대통령이 훨씬 더 높은 건데 대통령이 됐는데 내가 내 맘대로 못한다고? 이런 생각이 많았을 거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본인이 절대 그걸 심정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을 거고, 왜냐하면 또 겁이 많기 때문에 인정을 하면 본인이 무너지니까 더더욱 인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야 어쩔 망정 겉으로는 계속 블러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정을 타고난 사람인데다가 예전에 자기가 검사를 하면서 했던 짓을 또 본인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갔을 때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수모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포가 누구보다도 큰 게 윤석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거를 부정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모면하고 도피하려고 하는 심리가 크게 작동할 겁니다. 그래도 그 옆에서 그동안에 물적 심적으로 그 지원을 하고 자기를 이끌어줬던 김건희마저 지금 무너지는 상태가 되니까 더더욱 내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만 앞서는 거지, 단 한 번도 이 사람이 자신이 조금 책임을 지고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한테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본 적도 없고 그런 식으로 행동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바이든 날리면 같은 때도 본인이 저질러 놓고 지가 책임지고 인정만 하면 끝날 일인데 그 아랫 사람들 얼마나 많이 힘들게 하고 괴롭혔습니까? 심지어 그때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씨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쌍욕을 듣고 일주일간 몸져 누웠다 이런 소문이 막 퍼질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로 쭉 일관해 왔을 때도 윤석열이 갖고 있는 어떤 대통령이라는 지위 때문에 거기다 대고 아니 이게 좀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 요새 이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대표님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용산에서 무슨 수석들을 모아놓고 회의하고 그러면 김건희가 돌아가지고 막 지시하고 화내고 막 남편 때리고 가고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까지 들었습니까? 뭐 둥치고 가고 또 제대로 하라 그러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사 하잖아요. 이제사. 정권 바뀌고 나니까. 그런 자들인데 그런 자들을 거느렸던 수계의 입장에서 자기가 그런 태도를 바꾸면 자기가 오히려 더 당한다는 생각 정도 하겠죠. 잠깐만요. 이제 본론 가기 전에 격가지로 갔는데 그 질문 좀 드리고, 등을 이렇게 두드리고 나갔다라는 건 어디서 얘기 들으셨어요? 아니 용산에서 그 회의에 참석했던 그 장면을 목격했던 행정관이나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윤희 왜 대선 토론 과정에서 그 홍준표 대표를 아니 뭐 이렇게 치고 가고 그랬잖아요. 그때 뭐 여러 가지 주가나 이런 걸로 공격받았을 때, 그러니까 그 모습이 윤 입장에서는 남에 대한 어떤 가해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더라. 그래서 그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아니 거기서도 부인이 뭐 이거서 이렇게 하면서 아니 좀
저기 해서 잘 챙기세요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을 자기들이 있는 데서도 봤는데, 그리고 실제 그 부부가 아크로비스타에 살면서 누구를 초대해가지고 뭐 이렇게 식사하고 이런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도 술 먹고 들어가가지고 술상바라고 할 적에 그 따라간 검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때도 들어가자마자 술 먹지 말라니까 또 먹고 왔냐고 이렇게 등짝을 때려가지고, 그걸 보던 후배들이 아유 형수님 그렇게 때리시면 뭐 어쩌고 하니까 유는 뭐 일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웃고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둘이는 아주 각별한 사이예요. 아니 아크로비스타 저 집 안에서 구질함을 하는데 제3자가 여기 들어와 있는데도 거기서 1시간 동안을 그래요. 닦아 세우더라는 거예요. 네. 그런 거 본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게 뭐 거기 한남동 갔다고 바뀌었냐? 그렇지 않죠. 야, 참 그런 얘기 하니까 참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 상상 초월이다 이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데. 그 사람들끼리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지만 예. 그게 일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예. 사람들한테. 야, 거꾸로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윤석열 이제 이런 방식으로 본인이 주위 사람들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이자를 당장 구속을 좀 시켜서 네. 영원히 감옥에 있도록 하라는 이게 이제 부글부글 끓는 마음이 정말로 감정으로 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특검 늦어나 하루라도 빨리 구속 좀 시켜라 라고 하는데 좀 더 그래도 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응징을 좀 하면 좋겠는데. 완전을 기해서 가도 예.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뭐가 이게 절차를 안 지켰네, 뭐가 시간이 안 맞네 이런 걸 계속 트집 잡잖아요. 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도 이미.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성과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구속하고 저기 하는 게 시원해 하시긴 하겠지만 그거 외에 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부담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좀 특검을 좀 일단 믿고 그 부분은 좀 맡기시되, 단지 이제 뒤에서 다른 장난치는 특검의 구성원이나 이런 게 없을지만 좀 이렇게 잘 관심을 갖고 감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래도 일말에 동정 같은 건 있었거든요. 그렇죠. 윤석열은 동정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좀 지나고 나면 대구에서 또 동정하지 않을까요? 윤석열은 잘못이 없다. 뭐 아니 대구 분들 원래 그랬잖아요. 예. 박근혜가 무슨 잘못이냐? 저 최순실이 잘못이지. 예. 그런 식의 얘기를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 방어 논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예. 워낙 부끄러운 선택을 했으니까. 대구라고 자꾸 언급해서 죄송한데 대구에 예. 사시니까 제가 하는 말이고, 어쨌거나 그 윤석열을 지지하고 이번에도 김문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부끄러운 짓을 했다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뭐라도 핑계거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아니 윤석열이 뭐가 잘못이냐, 계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대선 과정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뭐 그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또 뭔가를 그 정치적 도피를 또 하려고 하겠죠. 야, 동정심까지 생기는 일이 있다면 참 이것도 도무지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씨는 최소한 절차에 그대로 응하는 모습은 보였어요. 예, 예.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자는 법적 절차에 하나도 제대로 응하지 않아요.